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대 면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술 면접이 필수 사항입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면접을 보는 것에 대해서 비대면을 고려하는 학교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려대학교나 또는 이화여대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대면 면접을 보겠다고 발표한 사안이죠. 자, 그런데 비대면으로 보든 대면으로 보든 면접의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대학교 면접의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대학별로 면접 유형이 다릅니다. 서울교육대학교에서는 제시문을 주고 그 다음에 10분짜리 면접을 보는데 제시문이 2문항을 주고 그거에 대한 숙지하고 답변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하게 되겠죠. 또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5분 동안 제시문을 토대로 한 6명씩 들어가는 토의 면접을 보고 또 그것과 함께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개별 면접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개별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집단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을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요. 또 면접 문제에 따라서 생활기록부 면접인 학교도 있고 또 제시문 면접인 학교도 있고요. 짤막한 면접이지만 시사 이슈를 물어보는 학교의 면접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면접 유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교육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면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교육대학교에 대한 면접 형식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것은 아주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느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을 질문할 수 있다. 물론 활동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 기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냐면 시사 이슈, 교육 이슈, 보통 시대성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하나를 주고 나무 앞에 있는 동물이 7마리가 있고요. 그 앞에 사람이 있으면서 어떻게 공정성에 관련된 시대성 문제를 출제한 건데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7마리의 동물들이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지만 이것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평가를 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경인교육대학교 토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새벽 배송을 하게 하면서 그 포장하는 것들이 다시 새로운 쓰레기로 많이 나오게 됐죠.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배송 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성을 반영으로 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시사성에 관련돼서 공부도 해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직 관련, 교양 관련, 교육 이슈, 시사 이슈, 교직 상황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교직 상황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평상시에 한 번씩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면접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김한 컨설팅 교대입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 와서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자, 그러면 김한 컨설팅에서 모토로 하는 면접에 합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른 자세로 정선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육대학교 면접에 가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면접 중에서 가장 좋은 면접은 평가자와 대화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하고 나올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면접관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거나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이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른 자세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것 이외에 말하는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른 자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정선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줄임말들이 익숙한 학생들이 면접장에 가서도 줄임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 외에 뭐 관건이 맞느냐, 관건이 맞느냐, 효과가 맞느냐, 효과가 맞느냐, 때려야 뗄 수 없느니 맞느냐, 때려야 뗄 수 없느니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체크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질문에 적합한 답변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면접책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면접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들을 특히 많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합격자들이 이야기한 것 또는 본인들이 답변할 것을 미리 작성해 갖고 암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암기해서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나의 주장을 또는 근거를 제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공부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를 갖추고 정선된 언어를 조금 지켜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대하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교육대학교 면접에서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만 컨설팅에서 주최하는 설명이나 또는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다면 매우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은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짧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단답형으로 얘기한다거나 길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근거를 빠뜨리고 얘기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장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단 구성, 3단 구성, 4단 구성, 5단 구성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기만 컨설팅에서 제시하는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단 구성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두 갈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꼼꼼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학생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2단 구성이죠.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단 구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까지 제시를 한 다음에 자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4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주장, 근거, 결론을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저런 경우에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반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제시하고 결론으로 가는 4단 구성법을 이야기한다면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토의나 특히 토론 면접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단 구성은 물론이라는 것을 제시한 다음에 물론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그러나 따라서 이런 접속 어들을 사용해서 더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5단 구성이 좋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구성으로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학생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구성법들을 이용한다면 훨씬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고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대학교 면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죠. 모든 교육대학교에서 교직에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반복돼서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문항들이 반드시 출제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이 교직관, 교사상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겠죠. 하다못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아라 라고 할 때 교사상이라도 이야기하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집단 따돌림 관련 문제, 왕따 관련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학생 관련 문제,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누가 해결을 해야 되나요? 미래의 교사인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교육은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의 수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건 또 당연한 교육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관련구에서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인성교육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통일교육부터 환경교육까지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고 이런 교육들을 학교에서 실제로 받고 또는 받아봤던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면접에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한 컨설팅에서 출간한 책이 3권이 있는데요. 입시 컨설팅에 관련된 입시 전략서, 교대 입시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교대 면접, 사대 면접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 입시를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준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한 컨설팅에서는 교대 자기소개서, 교대 면접에 대한 인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비대면을 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비대면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나 또는 김한 컨설팅의 줌을 활용해서 하는 화상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